안녕하세요. 담백한 외출입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빨이 아주 좋다는 곳에 가서 기도를 올리고 왔는데요. 지난번에 올렸던 외도 영상이 생각보다 너무 잘 돼가지고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잘 되게 해달라고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기도빨 좋은 곳 가서 기도하고 왔답니다. 그럼 대체 거기가 어딘지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의 외출은 새벽에 출발합니다. 여기는 여수 남쪽 끝인데요. 바로 향리람을 가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근데 향리람에 왜 새벽에 왔냐고요? 이 향리람이 사실 일출 명소로 정말 잘 알려진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 뜨는 걸 같이 보면서 기도를 올리면 효용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현재 시각이 새벽 3시였는데요. 정말 어두웠습니다. 이게 새벽 5시에 해가 뜬다고 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부랴부랴 왔었는데요. 네, 오늘 도중에 택시기사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나봐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니 여기 기도빨 진짜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와, 제가 진짜 제대로 찾아왔구나 싶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실제로 전국 4대 관음 기도 도량이라고 합니다. 여튼 부랴부랴 늦지 않게 오르다 보니까 저기 앞에 향리람 입구를 알려주는 안내소 건물이 보이는데요. 저 밑으로 얼핏 바다가 보이는 듯 한데요. 곧 밝아올 여명을 기다리는 듯 세상 조용하고 차분하게 느껴졌습니다. 남의 제일 관음 성지 향리람이라는 비석 옆으로 계단이 있습니다. 아무런 불빛도 없는 이 시간에 오르는 게 맞나 싶었는데 해가 잘 뜨길 고대하면서 한번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핸드폰 불빛에 의지하면서 계단을 조심스럽게 오르니까 저기 앞에 돌부처님이 하나 있는데요. 왠지 모르게 귀여운 동자승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코가 달아있는 걸 보니까 저도 안 만져볼 순 없죠. 돌부처의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는 썰도 있고 복과 행운을 비는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기도드리러 많이 온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 앞으로 문이 하나 보입니다. 사찰에서 사람을 가장 먼저 맞이한다는 이 일주문을 지나고 나면 더 많은 계단을 오르게 되는데요. 이 계단들이 약 40도의 경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밑에 아까 봤었던 지팡이 대여해주는 거 다리 아프신 분들께서는 꼭 하나 챙겨 오셔가지고 천천히 쉬엄쉬엄 걸어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숨이 차오르는 동안에도 중간중간 돌부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저쪽에 계시는 부처님들께서는 미소와 자비를 보이시고 계시네요. 완만해진 계단에 다다를 쯤에는 눈을 가리거나 귀를 닫거나 입을 막고 계시는 돌부처님들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각각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라는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절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불교라는 종교는 스스로 깨달음을 구하는 메시지가 참 많은 듯 하네요. 앞으로 좀 더 나아가니까 저기 처음으로 불이 켜진 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문의 이름이 등용문이라고 합니다. 출세를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이라는 등용문. 그 이름과 여기 향리람의 등용문이 같은 이름인 것 같아 뭔가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참 높이도 올라왔습니다. 가파른 계단이 끝나는 지점에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는데요. 저 멀리 바다가 보이는데 아직 어두운 듯 하네요. 벌써 출항하는 배도 보이고 저도 참 너무 이르게 이곳에 왔나 싶었는데 저보다 훨씬 부지런한 이들이 새벽을 여시는 모습에 사뭇 반성하게 됩니다. 가쁜 숨을 고르고 난 뒤에도 가면 갈수록 편한 길은 없습니다. 이제는 계단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법당에 들어가기 앞서서 해탈문을 지나야겠죠? 근데 평소 절에서 보던 문은 없고 웬 큰 바위 하나가 앞에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정말 놀랐던 건데요. 이 향리람의 해탈문, 즉 부리문은 바위 틈을 지나는 것입니다. 이 바위 틈으로 향하는 좁은 길을 가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해탈을 하게 되면
향리람으로 향하는 길이 보입니다. 실제로도 엄청 좁아서 옷 스치는 건 물론이고 몸을 비집고 들어가야만 하더라고요. 이때가 너무 이른 새벽이라 그런지 정말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일출을 보러 올라갔습니다. 먼저 향리람이 관음 기도 도량이기 때문에 관음전이 있는 방향으로 올라가 봤는데요. 석굴 안쪽으로 일출을 보는 곳도 있어서 기도도 올리고 일출도 볼 겸 좁게 이어지는 길을 따라 고개를 숙이며 올라갑니다. 석굴이 이끌어주는 길을 따라 올라가면 저기 아래에는 일출을 조망하는 장소가 있고 그 위로는 관음전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소리를 듣고 중생의 고통을 도와주시는 보살이신 관세음 보살님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이곳에 기도를 드리러 오시는 것이겠죠. 향리람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서 굽어보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기 마침 여명이 살며시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5월에서 8월의 향리람은 안개 속에서 올라오는 해돋이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많은 기대를 품고 왔었답니다. 근데 기대를 너무 많이 했던 탓일까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안개와 산에서 내려오는 구름이 만나면서 뿌옇게 짙은 안개만 남았습니다. 구름 사이로나마 어렴풋하게 보이는 아침과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종과 목탁 소리.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근데 일출을 못 봤다고 해서 너무 연연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저는 기도 올리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관음전 앞에서 기도를 올려봅니다. 기도를 올리고 나니까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돋이도 제대로 못 봤고 기도도 절에 다니시는 분들처럼 맞춰서 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진짜 원하는 말을 여기까지 와서 무언가 염원한다는 사실, 이 수많은 계단을 오르고 바위 틈을 비집고 들어가 기도할 장소를 향해 오는 그 행동,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이야 저기 저 안개처럼 답이 없을지는 몰라도 언젠가 시간이 흘러 안개가 거치고 나면 지금의 행동과 과정이 아름다운 풍경을 펼쳐주지 않을까요?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잘 되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저는 잠시 동안 향리람에서의 아침을 만끽하고 구름 속으로 들어와 버린 향리람의 풍경을 거닐어 봤습니다. 아까 오면서는 못 봤던 이 운치 있는 풍경들,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사찰이라는 이유가 새삼 다시 느껴지는데요. 이른 아침에 보는 조용한 사찰이라니 이만한 호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참 잘 왔다 싶네요. 아까 들렸었던 타종 소리는 여기서 울렸겠죠? 그리고 옆으로는 약수터도 있습니다. 시원하게 한 잔 들이키니까 참 좋네요. 저 밑으로는 바다를 바로 바라보고 있는 천수관음전이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는 절에서 가장 큰 법당인 대웅전도 볼 수가 있고 계단을 좀 더 오르다 보면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삼성각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를 향한 남자라는 의미의 향리람에 걸맞게 일출을 마주하고 있는 이 광경은 일생에 한 번쯤은 보러 올 법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멀리까지 와서 기도를 했었던 그때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기도가 통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연 그 자체와 어우러지고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이 향리람에 오기까지의 그 경험이 제게는 큰 감명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향리람에서 내려오니 아직도 아침인지라
오전에 한 군데 더 가볍게 들려보려고 하는데요. 여수시의 풍경 중 1경인 오동도를 가보려고 합니다. 오동도는 여수시에 관광을 오면 정말 편하게 갈 수 있는 관광지 중 하나인데요. 대중교통으로도 입구까지 오기 쉬운데 짐도 보관할 수 있고 섬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동백열차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다네요. 저는 이 앞에서 사진 한 장 남겨보고 걸어서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둘러보다 보면 오동도 가는 길목에 이렇게 벽화들이 예쁘게 그려져 있죠? 마치 오동도에서 볼 수 있는 풍경 같아 보였는데 여기 돌고래도 그려져 있네요. 저기 저 앞에 동백열차가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생각보다 큰데 이따가 섬에서 나올 때는 동백열차 타고 나와봐야겠습니다. 저기 앞에는 바다를 구경하기 좋게 산책로가 따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았는데요. 이렇게 가까이서 바다를 보니까 에메랄드빛의 남해바다가 참 맑고 깨끗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앞에 갈매기들이 이상하게 모여있네요. 뭔가 싶어서 다가갔는데 바다에 꿈틀거리는 게 있습니다. 와, 여기서 제가 돌고래를 다 보네요. 혼자서 놀러 온 것 같은데 이렇게 육안으로 야생 돌고래를 본 건 정말 행운입니다. 아마 이 돌고래가 토종 돌고래인 살갱이겠죠? 사실 새벽에 일출 못 본 게 살짝 아쉬웠었는데 이때 그런 아쉬움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가끔 마주치는 이런 작은 우연들이 관광지에서는 정말 좋은 추억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길끝에 다다르니 절벽을 끼고 있는 작은 섬. 여기가 바로 오동도입니다. 계단을 쭉 올라가 볼까요? 살짝만 올라가도 풍경이 벌써 시원합니다. 나무데크로 이어지는 이 산책로는 걷기 정말 편한데요. 넓기도 넓은데 나무가 만들어주는 그늘 덕분에 습한 여름에도 나름 상쾌합니다. 그리고 길을 따라 볼 수 있는 시들도 걸으면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오동도는 동백꽃이 피는 계절에 참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섬 전체에 이렇게 동백나무가 온 사방에 심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오시면 좀 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안개가 걷히고 해가 쨍쨍하니 오동도의 산책로가 정말 아름답네요. 나무들 사이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니까 걸을수록 기분이 좋아집니다. 언덕이 좀 가파른 편이라 힘들긴 한데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마저도 그림이죠. 섬을 크게 돌 수 있는 이 데크길을 따라가다 보면 중간중간 오동도의 해안절벽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내려가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건 바로 용굴입니다. 용이 들락날락 한다는 전설이 있는 용굴은 이렇게 계단으로 한참을 내려가야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막상 관람하러 내려가니까 이게 가까이 가기에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서 파도가 부서지는 걸 한참을 구경하다 왔습니다. 게다가 계단을 다시 올라가려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멋진 절벽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건 정말 좋았습니다. 좀 더 걸으니까 저기 밑에 바람골이 있다는데요. 여기는 인스타그램에서 자주 봤던 곳인데 이렇게 절벽과 절벽, 틈 사이로 보이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장 남기면 정말 좋습니다. 저는 헛에 좀 부려봤는데요. 배경이 참 멋있죠? 이 위로는 대나무로 만들어진 터널이 보입니다. 뭔가 아늑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터널을 빠져나가니 등대도 올라가 볼 수 있는데요. 계단에 겁먹지 마세요.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올라가는 풍경조차 되게 시원한데요. 여기서는 남해의 바다를 편하게 감상하시거나 여수의 풍경을 한눈에 담기에 좋았습니다. 등대에서 이어지는 길을 따라 내려가면 큰 광장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아까 타고 나가려고 했었던 동백열차를 탈 수 있습니다. 저기 대기하고 있는 동백열차 한컷 멋지게 남겨주고요. 표도 늦지 않게 구매해야겠죠? 이렇게 동백열차를 타고 오동도를 떠나면서 여수에서 이르게 시작했던 외출을 마무리했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나서 느꼈지만 생각보다 여운이 있었던 외출인 것 같습니다. 향일암에 와서 간절하게
염원하게 되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오동도를 거니면서 여수의 풍경을 즐기는 그 편안함도 좋았고요. 그리고 우연하게 만난 돌고래까지 낯선 환경, 낯선 외출 속에서 이렇게 마주치는 작은 행운들이 제 곁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절대 경험하지 못했었을 법한 이런 것들이 제게 되게 소중하다고 느껴지게 됐네요. 그럼 외출을 마무리하는 짧은 영상 한 개를 남기면서 외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가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좋은 장소도 댓글로 많이 추천해주세요.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